과당은 설탕에 비해 당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으며 단맛을 더 빨리, 더 강하게 느끼게 하여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데다가 혈당 지수마저 낮아 혈당 증가가 적은 장점이 있어 다양한 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과당이 왜 통풍에 최악의 식품이 되었을까요? 과당은 과일에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일만 즐겨 먹지 않으면 과당도 많이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등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과당이 아닌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부터 대량 추출된 액상과당은 원가도 저렴하고 가공도 용이하며 설탕보다 훨씬 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과 음료에 폭발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식품인 액상과당이 나타난 후 자신도 모르게 다량의 과당을 섭취하게 되고 통풍을 비롯한 온갖 만성질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동물들에게는 축복인 과당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왜 재앙이 되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벌새나 곰처럼 엄청난 양의 과당을 섭취하는 동물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과당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의 과당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한 과당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건강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은 평소에는 엄격하게 체중을 조절하여 적당한 양의 지방만을 보유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다면서 과도하게 지방을 저장할 경우 움직임이 느려져 포식자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거나 오랫동안 알을 품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먹이나 물을 구하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등 위기가 닥치면 동물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과당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상시가 되면 동물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비상 상황이 되면 동물들은 다량의 과당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과당은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심한 허기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먹이를 탐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칼로리를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며 과도한 과당은 휴식을 취할 때 에너지 소모마저 대폭 줄여버리므로 더욱 알뜰하게 에너지를 보존하게 만듭니다. 결국 계속되는 지방 축적으로 인해 체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당이 통풍을 비롯한 각종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지방을 저장하도록 명령하는 스위치를 켜기 때문입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속적으로 지방을 만들고 만들어진 지방을 쓰지 않고 보존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당의 이러한 작용은 위기에 빠진 동물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풍요로운 시대에 넘쳐나는 음식에 파묻혀 사는 인간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벌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사 활동이 빠른 동물 중 하나이며 가장 작은 종류는 몸 길이 5cm에 체중은 1.8g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필 하나가 11g이니 가장 작은 벌새 6마리 무게가 분필 하나에 해당되는 셈이지요. 벌새는 분당 호흡수가 250회, 분당 심박수는 1200회이고 평균 체온은 38.8도에 달합니다. 벌새는 꽃에 들어있는 넥타를 먹이로 합니다. 넥타에는 다량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자기 체중의 4배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계속 허기가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넥타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양의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저녁에 체지방이 총 체중의 40%에 이르게 되고 혈당도
700mg per 데시리터로 치솟습니다. 인간의 정상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벌새는 이렇게 모은 지방을 그 다음날 넥타를 찾아다니면서 모두 소모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벌새와 달리 과당의 과다 섭취로 생성된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통풍을 비롯한 많은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동면을 앞둔 곰이 폭식을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방을 축적해야 하는 곰은 과당이 풍부하게 포함된 과일이나 꿀을 끝없이 먹습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 회색곰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2만 칼로리에 달하며 체중은 매일 4kg씩 증가합니다. 이 시기 곰의 배설물을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 6만 개가 넘는 포도씨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나 이틀 사이에 포도알을 10,000개 이상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과당은 곰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동면을 앞둔 곰에게 과당은 엄청난 양의 지방을 가장 짧은 시간에 만들어주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편 인간은 온갖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과당의 과다 섭취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며 결국 통풍이나 각종 대사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과당이 통풍의 최악의 식품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지만 과당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은 거의 70년 전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체는 혈당이 남아돈다고 생각하여 혈중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환하여 몸 깊숙한 곳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에 이미 과당이 포도당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액상과당이 출현하기 전이라 별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중성지방과 체중의 증가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1980년대에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량으로 과당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과당만큼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칼로리가 높고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포화지방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과당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액상과당이 등장했지만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21세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2004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액상과당이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줄을 이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과당은 통풍을 비롯한 거의 모든 대사질환의 근본 발병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비만, 고혈압, 지방간 등을 일으킵니다. 과도하게 섭취한 과당은 통풍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만성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액상과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과당은 지방 생성 스위치를 켜서 내장 지방을 증가시킴으로써 통풍을 비롯한 온갖 질환을 일으킵니다. 굶주림 같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과당은 구세주 같은 존재이지만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액상과당이 출현한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과당을 섭취하게 되었고 통풍과 각종 대사질환의 발병률이 폭증하게 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왜 과당이 통풍을 비롯한
각종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지와 관련된 4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